8월 25일 화요일 미국장은 네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가 160포인트, 0.3% 오른 53,577, S&P 500이 0.3%, 오른 7,677, 나스닥이 171포인트, 0.7% 오른 26,151이었고, 러셀 2000도 0.5% 올랐습니다. 지수를 도운 건 유가와 금리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공동 항로를 내고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4% 급락한 배럴당 80달러가 됐습니다. 다만 현장 쪽에서는 두 나라가 호르무즈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위치가 아니라며 노이즈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금리는 10년물이 6bp 내린 4.64%, 30년물이 6bp 내린 5.17%였고 변동성 지수는 2.5% 내린 15.5입니다. 무역 쪽에서는 어제의 반대편이 나왔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관세에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로 맞추겠다며 해산물과 유제품, 농기계, 가전, 목재, 철강, 의류, 화장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장 민감한 에너지는 목록에서 뺐습니다. 정작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89.4로 예상을 밑돌며 1월 이후 가장 낮았고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60만 7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10.5% 줄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중간 판매 가격도 전달보다 2.3%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입니다. 개별주 실황에서는 어제 밀렸던 반도체가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올랐고 AMD가 4.9%, 마벨이 4.8%, 웨스턴 디지털이 3.5%, 마이크론이 2.5%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2% 오르며 수요일장 마감 뒤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헬스케어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더나가 14.4%, 머크가 3.8% 올랐고 머크는 다우 상승을 혼자 이끌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는 강세를 이어가 로빈후드가 8.2%, 코인베이스가 4.3% 올랐고 비트코인은 장중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광통신 쪽에서는 루멘텀이 6.7% 올랐습니다. 반면 소매는 쉬어갔습니다. 타깃이 3.8%, 존디어가 2.8%, 코스트코가 1.2%, 월마트가 1.0% 내렸습니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인투이트는 실적 전망이 약하게 나오면서 11% 급락해 이날 가장 큰 낙폭을 냈습니다. 수요일에는 엔비디아 말고도 HP와 세일즈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 매매는 2건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을 전량 정리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추세에서 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암호화폐에 연동돼 움직이는 피트마인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최근 흐름이 회복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사후 점검을 하자면 오늘까지의 방향은 판단과 맞았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주 고점 이후 5거래일 동안 6% 넘게 밀리며 오늘도 약했고 피트마인은 피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어선 흐름을 타고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다만 판 종목이 반도체 대장 가운데 하나이고 산 종목이 암호화폐에 연동된 자리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격이 한 칸 옮겨갔다는 점은 기록해 둡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의 반도체 전체를 다시 흔들 수 있어서 이 교체의 답은 하루 뒤에 나옵니다. 오늘 배운 점은 쏠림을 잴 때 2가지 자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중이고 하나는 이익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 쏠림이 예전보다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수 안에서 큰 기술주 무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재보면 집중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전략가가 다른 자를 들이댔습니다. 이익으로 재보자는 것입니다. 올해 S&P 500 기업들이 작년보다 더 벌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증가분을 놓고 그중 어느 회사가 얼마를 만들어내는지 따져봤습니다. 엔비디아 한 곳이 18%였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을 더하면 14%가 붙어 32%가 됩니다. 500개 기업의 이익 증가분 가운데 3분의 1을 단 2회사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비중으로는 분산된 것처럼 보여도 그 지수가 벌어들일 돈은 여전히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하나에 수백 개 종목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쏠림이 풀렸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잰 것인지 되물어보세요. 둘째, 비중이 흩어져도 이익 출처가 몰려있으면 그건 진짜 분산이 아닙니다. 셋째, 내 계좌도 종목이 몇 개인지가 아니라
그 종목들이 어디서 돈을 버는지로 세어보세요. 다른 회사 10곳을 담았는데 전부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익에 기대고 있다면 한 종목을 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